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마이TV입니다. 22대 총선에 출마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얘기를 들려주십시오. 저희 오마이TV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대국민 출마 선언 프로젝트 나 누구, 나는 누구인가를 기획했습니다. 저는 나 누구 시즌2 진행을 맡은 성경환입니다. 오마이TV의 나 누구는 우리 지역에 출마하는 후보가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또 앞으로 어떻게 정치를 할 것인가를 알려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서울 관악구 갑지역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박민규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아주 젊으십니다. 예, 이제 50 됐습니다. 네, 경력을 보니까 지금 경제연구소도 운영하시고 네. 경제 전문가던데 네. 학부에서도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하고 예,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경제 상황을 평가한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대한민국 현재 여러 가지 경제 위기로 특히 중산층과 서민이 고통받고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이런 경제 위기일 때 가장 먼저 고통받는 네. 서민과 중산층 그리고 소상공인들을 돌봐야 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부자 감세나 여러 가지 재정을 아낀다는 핑계로 기존에 했던 지원을 축소함으로써 전반적으로 경제가 더 불황으로 빠지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어서 매우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일단 당내에서 경선을 하고 그 다음에 네. 이제 국민의힘당 후보와 본선에서 붙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경선 후보가 네, 무려 3선에 네, 유기용 현역 의원이라는 말이죠. 예, 자신 있습니까? 버겁죠. 하지만 네. 저는 4년 전에 네. 이미 유기용 국회의원과 경선을 치른 경험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때 제가 정말 아쉬운 차이로 석패했거든요. 어. 그 당시 여의도 정가에서 16년 동안 관악구를 지휘했던 유기용 의원과 1년도 준비 안 한 46의 박민규 도전자와의 경쟁에서 간발의 차이로 박민규 졌다고 매우 말들이 그러니까 되게 소문이 무성했었습니다. 박민규가 센 건지 유기용 의원이 약한 건지 그 결과를 그때는 확인 못했는데요. 이번엔 다시 4년 만에 재격돌하기 때문에 그때 박민규가 더 세진 건지 유 의원님이 잘 방어하실 건지 한번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지역구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잘 해가지고 네. 전략을 세웠겠군요. 자, 이제 박민규 후보는 어떻게 해서 정치하고 인연을 맺었습니까? 아, 저도 초등학교 때 졸업 사진에 보면 장래희망이 있거든요. 제가 1986년 2월에 졸업했는데요. 그 당시에 저희 반 학생들이 대부분 뭐 의사, 선생님, 또 교수, 뭐 기업가, 그 당시에 또 사회사업가 이런 것도 인기였었어요. 네. 근데 저만 300명 졸업생 중에서 유일하게 정치 가라고 썼습니다. 아마도 어렸을 시절 저희 아버님이 호남 출신이신데 네. 그 당시에 5.18 유공자 친척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정치 상황에 대해서 많은 토론들을 옆에서 지켜보다 보니까 좀 어린 나이에 정치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었던 것 같은데 그 과정을 거친 뒤에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편하게 다니다가 2002년도 노무현 대통령 되는 과정이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드라마틱했죠. 2003년도에 제가 네. 우리 민주당 당사 뒤에 있는 한국시정평가정보라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네. 길거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2번에 만나서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신 다음에 취임사를 들었는데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동서화합, 지역 갈등을 넘어 남북한 평화 정책을 통해 동북아 중심 국가로 나가자. 참여하십시오, 국민 여러분. 그 말씀에 제가 잘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고 유학 준비를 하다가 아주 우연한 기회에 김근태 의원님의 7급 비서로 2003년 16대 국회부터 일을 하다 보니 지금의 정치인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년 경력이네요. 딱 20년 됐습니다. 민주주의자 김근태. 네. 네. 출발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국회에 입성하면 어떤 상임위원회에서 일하고 싶으십니까? 제가 경제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 박사를 따고 시립대 행정학과 겸임 교수 그리고 서울대학교
BK 조교수로 활동하면서 경제와 행정을 두루 살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회에 입성하면 기획재정위에 가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써야 될 예산은 많은데 조세 저항도 심각해질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세금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바뀐 사회 환경, 경제, 산업구조 환경 변화에 맞춰서 세금 좀 더 잘 걷고 또 세금이 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 전문가로서 기획재정위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작년에는 세수 부족이 지나쳤는데 이 선거는 세금이 굉장히 좌우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분 동안 워밍업을 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10분 동안 네. 준비해오신 PTP를 활용해서 자신을 적극 홍보하시면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관악구 갑 국회의원 경선 후보 민주당 박민규입니다. 저는 2024년 변화와 혁신을 이끌 민주당 경선 후보입니다. 1973년 서울시 관악구 봉촌동에서 호남 출신 아버님과 충청 출신 어머님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호남과 충청에서 상경한 출향민들이 많은 관악구에서 성장한 저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최근 20년 동안 정치, 행정, 기업, 대학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후보입니다. 민주당과 변화와 혁신을 상징하는 관악구 국회의원이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관악갑 지역은 민주당 후보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최근 5번의 선거에서 민주당이 강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2번을 패배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자신만 수는 없습니다. 관악갑 지역은 호남 정서, 충청 표심 등 전통적 지역 투표 성향을 유지하고 있고 또한 서울에서 39세 이하 유권자 비중이 높은 청년 세대 밀집 지역입니다. 이처럼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관악갑에서는 호남 출신 아버님, 충청 출신 어머님 사이에서 태어나 관악구에서 성장한 젊고 새로운 후보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큽니다. 저는 4년 전 경선에서 아쉽게 석패한 뒤 더 갈고 닦아왔습니다. 4년의 시간 동안 부족함을 채웠고요. 관악 발전에 대해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주민들을 만나고 소통해왔습니다. 특히 지역에 기여하고자 낙성벤처 창업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관악의 벤처 기업 육성과 민생경제 발전에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서울시립대 박사 학위 이후 시립대에서 행정학 겸임교수로 학생들을 가리키며 재정정책을 연구하고 서울대학교 BK 조교수로 근무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의 고민과 사회에 바라는 바를 직접 소통하며 확인했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준비된 젊은 후보, 저 박민규는 그 어떤 후보와의 대결에서도 승리할 자신이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는 주변 지역에 비해 발전이 더디다는 유권자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젊은 후보, 이길 후보, 바꿀 후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와 함께 총선 승리, 대선 승리를 이끌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경제 위기, 안보 위기, 저출생 위기, 기후 위기 등 각종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재 위기는 정치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정치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대한민국이 미래의 희망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그동안 민주주의를 실현시키고 IMF 경제 위기를 극복한 위기에 강한 DNA가 있는 자랑스러운 정당입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을 멀리하는 무능하고 오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관악구 갑 지역의 자랑스러운 민주당 국회의원이 되어서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할 정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우리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단결하여 민주주의를 되찾고 권력을 남용하는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견제해야만 합니다. 사람 대접받고 싶으면 의리가 있어야 된다는 노무현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어떠한 외압에도 굴복하지 않고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정신을 지키겠습니다. 저는 준비된 국회의원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민주화 세대 이후 새로운 전문가 세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 세대란 정치, 행정, 기업 현장에서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전문가를 말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성공은 행정 전문가로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다양하게 해소해 주는 데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서울시청, 구청, 그리고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까지 다양한 곳에서 경험을 쌓은 행정 전문가로서 당원, 주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속 시원한 정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대기업, 저는 특히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한 뒤에 벤처기업, 그리고 글로벌 컨설팅 기업, 그리고 신용평가 회사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경제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2003년 김근태 국회의원의 수행비서로 정치에 입문하였고 2004년 탄핵과 총선 승리를 현장에서 경험했으며 김근태 당의장을 보좌하며 중앙당에서 당직자들과 함께 당무도 경험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의 성공과 실패 과정 속에서 정치인이 감당해야 될 고통을 견디는 인내심도 키웠습니다. 딜로이트 안전회계법인에서는 공공기관 컨설턴트로 일하면서 공기업과 공공기관을 통해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방안도 연구했습니다. 지금은 관악경제사회연구소장으로 활동하면서 관악의 경제발전과 도시 설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1987년 민주화 이후 호남과 민주화 운동 세대의 기반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자랑스러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배출하고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이룬 우리 당이 이제 호남과 민주화 운동 세력의 뒤를 받쳐줄 새로운 세력이 필요합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오랫동안 전문성을 쌓은 분들이 전문가 그룹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전문가 그룹은 기존의 법조인, 관료, 교수, 유명인이라는 고정관념을 넘어서 더불어민주당의 소중한 정강 정책에 동의하는 분들로 구성되어야만 합니다. 변화와 혁신을 상징하는 새로운 정치인으로서 2030 젊은 세대와 민주화운동 세대를 연결하는 허리 역할을 담당할 70년대생 국회의원이 되어 22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 다양한 전문가들이 활동하여 국민들의 속을 뻥 뚫리게 할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관악 발전 핵심 공약은 첫 번째, 서울대학교 병원 유치입니다. 인구 49만 관악구에는 종합대학병원이 부족합니다. 관악 주민들이 안전과 행복을 높이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좋은 의료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관악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고, 또한 대학병원이 유치된다면 다양한 일자리가 늘고 골목 상권도 활성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건사업으로서 서부선과 봉천천 생태하천 복원에도 조속히 힘을 싣겠습니다. 최근 서부선이 지연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예산 투입을 조속히 진행하여 서부선의 차질 없는 추진과 봉천천 생태하천 복원에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생활체육 및 문화생활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생활체육 및 문화활성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체육시설 현대화와 문화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관악 주민들이 생활체육과 문화생활을 폭넓게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결과 관악 도시 브랜드를 향상하여 갖고 싶은 관악도 만들겠습니다. 서울 둘레길과 연계될 관악산 둘레길도 확충하고 생태공원도 늘리겠습니다. 경사로 등 노후화된 안전시설을 정비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도 만들고
자랑스러운 관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여러 가지 도시 브랜드 향상을 위해서 서울대학교와 연계된 혁신산업단지도 구축하겠습니다. 저의 슬로건은 정치는 과감하게, 관악은 살기 좋게입니다. 사람을 바꾸면 관악이 좋아집니다. 세대교체, 관악발전, 이재명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이끌 관악갑 민주당 경선 후보 박민규, 반드시 총선 승리를 통해 정권을 되찾아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민규 후보 말씀 네. 잘 들었는데요. 경력을 보니까 민간 부문에서도 봉급 생활했고 네. 공공 부문에서도 했고 네. 그러한 사람이 정계로 나와서 출마한다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국회의원은 다양한 사회 현상을 분석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라보며 법률과 제도를 결정하는 정치인입니다. 저는 다양한 사회 경험을 통해서 특히 경제 쪽에서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제도를 미래에 맞게 설계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쌓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 중에서는 과거에 매몰된 분들이 많다고 봐요. 어떻게? 예를 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엘리트 검사로서 20년간 검사만 하다가 지금은 여당의 대표가 돼서 네. 정치를 좌우하고 있는데요. 사법부, 검사란 분들은 원래 과거화되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네. 하지만 저처럼 돈을 벌기 위한 사람들을 자문하고 경제 쪽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현재를 기반으로 미래를 위해서 설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정치인은 사법 출신보다는 저처럼 민간과 경제활동을 했던 사람들도 많이 필요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는 너무 사법부 출신도 많고 또 정치의 사법화의 문제도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경제 전문가인데 네. 민주당의 정강 정책에 어떤 기여를 하고 싶으십니까? 민주당 정강 정책은 국민의힘에 비해서 비교되는 것들이 한반도 평화에 좀 더 많은 중점을 두고 있고요. 저희 민주당도 성장도 중요하지만 어떤 분배와 함께하는 성장을 좀 더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진보적인 가치. 네. 또 한 가지는 차별에 대해서 좀 더 크게 원칙적으로 차별 금지에 동의하며 또 하나는 대한민국이 좀 더 지방 소멸 인구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분권을 통해서 균형 발전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도 확충하자라는 쪽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정강 정책은 국민의힘보다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말이죠. 이 경선을 통과한다면 네, 그 다음에 상대는 국민의힘 후보 아니겠습니까? 네. 국민의힘 후보가 누굽니까? 유종필 전 네. 민주당 출신의 구청장이시죠. 그러니까 이 유종필 국민의힘 후보와는 겹치는 부분이 세 군데예요. 하나는 민주당, 네. 우리가 네, 또 하나는 서울대, 네, 관악구에 서울대가 있잖아요. 네. 또 하나는 호남 출신이라는 거. 아, 지지층이 겹칠 수가 있어요. 일단은 유종필 청장님은 호남 출신이고 저는 호남의 아버님을 둔 봉천동 출신이고요. 또 하나는 유종필 청장님은 저와 대학은 18년도 아마 차이가 나는 네. 세대가 다른 세대고요. 그렇습니까? 또 하나는 저는 민주당을 떠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또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 그렇게 국민들이 보아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현지 분위기는 어떤가요? 원래 후보는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관악구가 사실은 우리나라 제1국립대학이 거기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모자란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현안 문제로서 병원? 네. 서울대학교 병원이 이제 영건 캠퍼스로 대학로에 있고요. 네. 분당에 있고요. 네. 또 시흥시에 지금 예산이 들어가서 설립될 예정인데요. 사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보람의 병원이 바로 관악구 옆에 동작구. 하지만 관악구민이 많이 이용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근데 네네. 거기 있는 병상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바이오 산업이 매우 중요한데 서울대학교 인근에 종합병원이 있으면 병원을 통해서 임상시험을 통한 데이터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바이오 산업 연구 혁신단지의 최적지가 바로 관악갑 저희 지역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병원도 유치하면 좋겠다는 뜻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요. 또 하나는 서부선이라고 관악구는 이제 주택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교통을 좀 편리하게 높이기 위해서 서부선이 지금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데 올해
집행될 예산이 또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제일 과제로 예산을 빨리 여당인 국민의힘과 상의해서 갖고 오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말씀도 잘하시고 딱 20분 딱 됐네요. 네. 자, 네, 이 시간에는 서울 관악구 갑 지역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박민규 후보를 만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자, 오마이TV 총선 기획 나 누구는 22대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데요. 출연을 원하신다면 지금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나가고 있죠. 메일 오마이 나 누구 @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출연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22대 총선에 출마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얘기를 들려주십시오. 오마이TV의 대국민 출마 선언 프로젝트 나 누구는 총선 때까지 쭉 계속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